자, 오늘도 참 역동적인 하루였는데 변동성이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근데 오늘 MSCI 리밸런싱이 있었죠. 시장 반응 오늘 정리 한번 해주시죠. 아침부터 그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수가 더 많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끝나고 나서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 매도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외국인들이 꽤 매수하는 걸로 잡혔었는데 종가 보니까 순매수는 좀 많이 줄어가지고 순매수로 끝이 났고 네. 모비스도 순매도. 전반적으로는 뭐 외국인들이 좀 갖고 있었던 거 이번에 이제 리밸런싱 하는 데다가 좀 팔았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 올랐잖아요. 그쪽 관련된 것들은. 그거는 결국 개인들의 힘이다. 예,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쏠려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되게 조심스럽고 저도 이렇게까지 쏠려가지고 막 가는 거는 처음 봤기 때문에 막 간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등락 비율 자체가 50 전후 아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때 52, 53 요때 이후로 아마 최저인 것 같은데 네. 이런 그림이 계속 나올까에 대한 고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게 반도체가 그럼 우리나라만 이러느냐 사실은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 미국, 일본, 대만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사실은 쏠려가는 거는 그럼 이게 뉴 트렌드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근데 미국 증시를 보시면 오늘 끝났지만은 거기는 러셀 2000이 신고가입니다. 중소형주들 쪽으로 좀 확산이 나오고 있고요. 섹터도 반도체 일변도에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전력 쪽이라든지 조금 확산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두배 레버리지가 이번 주에 출시되면서 더 이제 쏠림이 좀 심해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 후배들이랑 같이 있는 모임에서 이렇게 단체톡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요즘 주식을 할 때는 뇌를 뽑고 해야 된다. 뇌를 비우는 게 아니라 뇌를 뽑아놓고 매매하고 매매 끝나면 다시 뇌를 채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자조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시장 트렌드가 워낙에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장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 3.5% 이상 올랐습니다만은 코스닥은 또 2.6 거의 장중에 5% 가까이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변동성이. 그리고 정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양극화 이게 너무나 심한 것 같다는 생각. 말씀하신 대로 두 배 레버리지가 나오고 나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오랫동안 나름 주식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 얘기는 이제 제도권에서 매니저도 했고 이런 사람들이 참다 요번에 많이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요번 주도 또 역시 마찬가지. 예, 그건 결국은 이게 어떤 논리도 안 통하고 고민도 필요 없는 그런 그림이 계속 연출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저는 아직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아니 뭐 반도체 소부장조차도 그 반도체조가 좋을 것이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ETF 샀는데 전부 그거 빼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반도체주들도 왜 빠지느냐 개별주들이 뭐 이런 신문 기사들이 계속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포모 현상이라는 게 너무 이제 극에 달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전부 일반 ETF에서 뽑아가지고 다 레버리지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아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 계속 요번에 장에서는 소부장보다는 그냥 IDM 사놓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밸류가 싸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된다고 그러면 반도체는 계속 가고 나머지 주식은 계속 빠지고 이게 가능할까? 근데 사실 반도체도 아니에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모리주만 그런 거지. 그렇죠. 그 종합 반도체 업체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 딜레마가 있는데 오늘은 또 이제 그게 휴머노이드로 좀 또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참 보면은 이 시장의 질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질은 별로 좋지 않은데 신고가를 나고 있는데 왜 질이 좋지 않냐고 물어보시면 오늘 지금 휴머노이드 급등했던 거는 젠슨왕 이슈잖아요. 그렇죠. 젠슨왕 뭐 또 깐부 회동할 것 같다. 방한한 데더라. 누구 만난 데더라. 그래서 LG그룹이 거기에 중심에 들어가니까 LG 급등하고 LG 급등을 하고 나니까 LG 계열사 중에서 얘는 별로 상관없는데 하는 것들이 뒤늦게 따라붙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월드컵에서 아틀라스 퍼포먼스 가능성 요거에 더해가지고 방한하면은 또
만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휴머노이드 전반이 또 움직이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 주식, 그 현대차, 모비스, 글로비스 뭐 또 제틀 뭐 이런 애들 다 갖고 있지만 안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건전하면은 사실 젠수랑 한 사람 누구 만난다고 시장에서 일부 특정 섹터 쪽으로 수급이 싹 몰려서 그게 상한가 가고 이 난리 난다는 건 사실 말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이 포모가 되게 심한 장이다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쨌건 이런 가운데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외국인들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언제쯤 이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이 우리 증시를 매수해주는 날이 올까요? 저는 이제 그 5월 둘째 주부터 그 말씀드렸어요. 지표상으로 보여지는 것 상으로는 고점 시그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쪽만 계속 가니까 저도 지금 대안이 뭘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움직이질 않고 있지만 저는 계속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더울 때까지는 어쩌면은 좀 틈새 장세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야지만이 반도체도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한 단계 더 레버리비 될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부터 계속 올려가지고 신고가를 만들어서 PER 10배를 만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에 의해서 2배 레버리지를 사기는 하는데 지금은 사가지고는 소매를 지금 잘 안 보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 한번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충격을 한번 받고 나면 그 기세가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사실은 어떤 그 포모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분산에 의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국내 증시가 더 편안하게 좀 많이 가기 위해서라면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매일 팔고 있기 때문에 조정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5만 원에도 사고 6만 원에도 사고 7만 원에도 산 거 갖고 있어야 했더니 그게 자랑이냐 그러고 뭐 10몇만 원대 못 산 게 자랑이냐 이런 얘기 하는데 마지막으로 산 거는 25만 원, 26만 원대까지는 샀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서 과열 시그널에 비해서 안 사고 지켜보는데, 제가 8.15 나와서도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는 전자닉스는 저는 이번 사이클 끝날 때까지 안 판다라고 하고 왼쪽에 안 한다, 머리에서도 안 할 거고 이거 확인하고 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과열이 돼가지고 오버슈팅 해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갔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대안, 그게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쉽게 현재 시점에서는 들어올 만한 요인은 안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바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겠죠. 우선은 지금까지 팔아댄 것 자체가 반도체 비중이 크니까, 반도체만 올라가니까 비중이 계속 과하게 되니까 계속 줄여왔는데 여기서 다시 달라진 게 없는 상태에서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갔는데 리밸런싱을 해가지고 이 안에서 다 사질 않고 왜 나갔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다음 달에 스페이스X 상장 이슈도 관련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쪽을 위한 돈을 좀 확보하는 중이다. 네. 그런 부분도 좀 일정 부분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기간적으로 조금 늘어지면서 다른 쪽 섹터가 좀 움직여줘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구간이 나와야지 이제 그때부터가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이제 27년 실적 좋다 얘기들 하고 있지만 오늘 나왔는데 워낙에 지금 그쪽이 핫하다 보니까 뭐 계속 가격 오른다며 뭐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게 공기가 자꾸 뒤로 밀리거나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칩 소비하는 부분에서도 그게 또 묘하게 또 맞아 떨어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이슈는 뭐냐면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노이즈가 좀 생긴다 그러면 그게 이제 단기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걸 안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찾아내서 다 빠질 거잖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거는 그냥 끝까지 갈 건데 저도 추가로 살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급하게 그 과열이 돼가지고 제가 느끼면은 이게 과연 투자의 심리로 지금 그 레버리지를 사고 쫓아가는 걸까 아니면 포모에 의해서 가는 걸까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기다렸다가 사겠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자, 이 대형주 중심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지금 LG전자가 상한가를 갔으니까
뭐 현대모비스도 10% 이상 급등이 나오고 근데 중소형주 가지고 있으신 분들 혹은 코스닥 가지고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지금이라도 지금 이거 다른 사람들처럼 이거 다 팔고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넘어가야 되나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코스닥이 약해지는 어떤 이런 상황 계속 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포모가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이 나오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코스닥의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저는 바닥 잡아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물론 거래소 이전하겠지만 잡아가는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이제 하락의 트리거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엠다제 특허 이슈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마일스톤이 5%라고 했다가 2%로 확인되면서 이제 실망매 나와서 빠졌던 게 있는데 이 부분 뒤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시장 반응이 아직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저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자는 거의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그저께죠. D&D 파마텍 임상 이상 결과 나온 거 그건 진짜 서프라이즈거든요. 사실은 내용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아까 보니까 뭐 전임상이긴 하던데 페트론도 GLP-1 관련해 가지고 임상 결과 나온 거 보니까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 해서 대형주 중에서는 바닥을 좀 잡아가는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더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래소도 지금 보시면 중소형주 다 소외돼 있잖아요. 코스닥만 소외되는 게 아니라 거래소 중소형주도 다 소외가 되어 있는 상태고 거래소도 철저하게 대형주에서도 진짜 크고 그다음에 이제 중심에 있는 것만 가잖아요. 코스닥도 아마도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 차이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내에서도 대형주 중심으로 그렇죠. 그리고 반등이 날 것이다. 내용이 돼야 되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실적에 대한 퀘스천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왜 연초에는 그랬잖아요. 거래소가 5천, 6천 가니까 코스닥 3천 얘기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은요. 근데 코스닥은 나와도 이거에 제한적인 반등이지 신고가를 낼 상황까지 가려면은 그때는 진짜 뭔가 큰 트리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코스닥에서 반등이 나온다 해도 너무 크게 기대할 건 아닌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외인들이 그러니까 이번 달도 그랬죠. 가장 많이 코스피는 그렇게 매도를 해도 코스닥은 사줬기 때문에 다들 기대를 좀 했었는데 영황인가 봐요. 저도 그거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수급 분석을 좀 해보면서 여기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반도체. 예, 그러고 오늘 제가 쭉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니까 그 알테오젠도 안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 보시면 기간을 좀 4월부터 보시면은 순매수가 어저께 봤을 때 4, 50만 주 샀던 것 같고 최근에 보면 기관들이 사가지고 바닥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서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오늘은 판 것 같은데 어쨌든 서프라이즈한 임상 결과 그 다음에 최근에 수급 나쁘지 않고요. 이런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좀 내용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규모가 최소한 조 단위 이상 되는 것들은 그런 그림들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하나가 조금 살아날까 싶으니까 반도체 소부장은 또 이제 얻어맞고 있어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 반도체 관련 ETF들 이제까지 다 좋았었는데 거기서 다 돈을 빼가지고 매도가 계속 나오니까 개별주들이 계속 급락하고 그러면서 또 ETF도 계속 더 빠지고. 이게 이제 다시 이쪽에 관심을 가지려면 그래서 지수가 숨고르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막혔다. 단기간으로는 좀 쉽지 않겠다 했을 때 급락을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틈새 장소로 이쪽으로 이제 넘어올 수가 있는데 저는 하여튼 다음 달부터는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뭐 양심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주부터는 혹시 했는데 리밸런싱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 끝나고 보자 했는데 이번 주까지는 안 됐고 어쨌든 다음 달부터는 조금의 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오늘도 지금 제가 관심 갖고 봤던 것들은 그런 걸 계속 체크하면서 봤거든요. 네. 생각보다 매도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코스닥도 오늘 보면 이제 외국인도 매도 나오고 기관도 매도고 그렇게 돼 있긴 한데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장에서 좀 리더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 수급을 보면 그렇게 매도가 많이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우리 그 한은에서 이번에 금통이 있고 나서 거의 매파적 금리 동결을 했고 다음 달에는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거의 뭐 확정한 것처럼 다들 우리 미국 금리가 중요하지 이거 금통위 결정은 별로 신경 안 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코스닥에 돈 못 버는 뭐 로봇주, 바이오주 뭐 다 이런 여기 있잖아요.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요? 이게 장이 이렇게까지 밀리면은
거바가 돼요. 장이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가게 되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금리도 올린대잖아. 돈도 못 버는 회사들만 있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는 금리 인상한다고 해가지고 코스닥이 그렇게 뭉개지고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금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게 빌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센티가 무너진 상태에서 또 하나의 핑계가 더 붙어가는 거니까 그건 있을 수 있고 국민성장펀드에서 이제 투자가 집행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어저께인가 보니까 그것도 근데 거래소 회사일 거예요. LNF 그쪽으로 그 대출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오늘 나온 건 보니까 이제 비상장사 위주로 나온 것 같은데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둘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정부가 연초에 얘기해놓고 지금 조용한 거 하나가 뭐냐면 코스닥을 1부, 2부로 이제 리그제 도입한다고 했었던 거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투자자들 시선에서 본다 그러면 코스닥에서 적어도 일부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기준이 좀 엄격할 거 아니에요. 뭐 성장성을 보든 뭐 재무 상태를 보든 그럼 그거는 투자의 하나의 지표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진다 그러면 그때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바이오센티가 돌아서려면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올해 들어와서 유난히 조용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아직까지는 그렇긴 합니다.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의 취임, 금리와 증시의 불확실성, 전쟁으로 요동치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까지 지금 시장은 고점 차익 실현을 노리는 롱과 숏의 잔인한 전쟁터입니다. 돈의 흐름을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투자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이제 투자에서 공부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주도 섹터를 선점하는 방법부터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하는 기준, 차트 기반의 매매 원칙 수립까지 즉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저만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살아남을 주도 섹터와 실질적 기업 가치가 천금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6월 실전에 더 강한 투자를 통해 대전환기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